죄를 잊지 말라고 하늘이 내한테 이런 걸 새겨줬나 봅니다. 불안해하지 말락하면서 이걸 꼭 전해주라 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스프링 피버가 이제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드디어 11화와 12화 대단원의 막이 오르는데요. 오늘 영상은 선재규의 손목 문신토시 속에 감춰진 흉터, 18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죽음이 있었던 그날 밤의 참혹한 진실과 재판장으로 향하는 윤봄을 향한 묵직한 배웅부터 최희준 변호사가 보여줄 매서운 법적 응징까지 영상에 단편적으로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주 11화에서 선재규는 토씨를 벗어 이미 흉터가 다 드러난 팔을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하지만 억눌린 목소리로 윤봄에게 서름과 슬픔으로 낙인된 그날의 흔적, 그 슬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죄를 잊지 말라고 하늘이 내한테 이런 걸 새겨줬나 봅니다. 18년 전 아버지가 죽던 날, 그날 밤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스불 위에 국냄비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술주정을 부리던 아버지가 그날도 술에 취해 술주정을 부렸고 저를 평소 때처럼 폭행했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술병을 밥상에 내려쳐 술병의 아랫부분이 깨졌고 그 깨진 술병을 잡고 아버지는 팔을 휘둘러댔습니다. 혹시나 어린 한결이가 다칠까봐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죠. 그 과정에서 유리에 제 손이 베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닥에는 순식간에 선혈이 낭자했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깨진 술병을 부엌 쪽으로 던진 겁니다. 그런데 재수가 없게도 하필이면 술병이 노후된 LPG 가스통 연결 부위를 때렸고 순식간에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집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충격에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지붕은 무너져 있었고 아버지의 신음소리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결이를 보니 놀라서 울고 있었습니다. 손이 찍혀 피가 쏟아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한 손에는 한결이를 안고 한 손으로 미친 듯이 아버지를 덮치고 있는 불타는 나뭇기둥을 걷어냈습니다. 불타는 석가래와 지붕 파편들은 계속 떨어졌고 그걸 제 등과 어깨로 맞고 버텨가며 아버지를 집 밖 공터까지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한결이를 보니 연기에 질식해 점점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한결이를 안고 읍내 병원까지 5km가 넘는 밤길을 미친 듯이 달렸지만 병원 문턱에서 마주한 건 수술비가 없으면 접수조차 안 된다는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숨이 약해진 한결이를 안고 미친 듯이 읍내 근처에 있던 학교로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최희준의 사물함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친구가 등록금으로 쓰라며 줬던 그 돈, 자존심과 미안함 때문에 차마 받을 수 없어 거절했던 그 돈을 꺼내 다시 병원으로 향했고 돈을 수납 창고에 내던진 후에야 병원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한결이는 불길과 연기에 의한 폐 손상을 입어 흡입 화상 진료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결이의 진료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였으니까요. 집에도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전화도 없었고 아버지 얼굴은 그때는 보기도 싫었으니까요.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된다 해도 한결이 수술에 무엇 하나 도움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 회복한 한결이를 안고 퇴원하여 다시 집으로 갔더니 옆집 할머니를 만났고 아버지가 불에 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술이 깬 아버지가 가재도구를 챙기기 위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옆집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게 제 불찰이었고 그날 밤 제가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 같은 죄책감으로 평생을 괴로움 속에 있어 왔습니다. 모든 것을 들은 윤봄은 조용히 선재규를 끌어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도 이렇게 착하고 어질게 살아왔다니 윤봄은 선재가 살아온 날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오고 그 서름에 복받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선재규가 윤봄에게 아버지 죽음에 관한 진실을 털어놓은 사이 현실은 더욱 잔인하게 윤봄을 압박합니다. 정난이와 함께 있던 최희준은 수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기자회견 때 보미에 대해 물었던 연예부 기자인데 요새 이상하게 어딜 가나 저 인간이 보인단 말이지. 결국 신수읍까지 내려와 툭종을 잡으려던 연예부 박재영 기자는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을 취재해봐도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되자 윤봄의 과거를 왜곡한 기사를 터뜨리자 신수읍은 발칵 뒤집힙니다. 최희준은 다급히 봄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라고 알리고
엄마 정란이 역시 딸의 상처를 막기 위해 윤봄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히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휴대폰 꺼. 댓글도 보지 마. 이 소식을 접한 오동표가 학교가 난리 났다며 숨이 턱에 차서 선재규에게 달려와 인터넷 기사 내용을 전하자 선재규는 굳은 표정으로 묻습니다. 네 지금 뭔 소리고? 최종 회인 12화에서 선재규는 박재영 기자가 언제 사진을 찍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윤봄을 직접 만나러 가지 못합니다. 윤봄이 걱정되어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윤봄을 향한 선재규의 애타는 진심을 옆에서 지켜보던 구필립이 혀를 차며 며칠째 밥상머리에서 전화기만 보고 계신다 하며 한마디 합니다. 엄마의 말대로 전화기를 끄고 살던 윤봄에게 선재규는 결국 오동표를 불러 윤봄에게 벚꽃 마카롱을 전달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락하면서 이걸 꼭 전해주락 했습니다. 윤봄은 스트레스 받을 때 단계 최고라며 전해주던 선재규의 세 번째 마카롱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윤봄은 힘을 냅니다. 이번에는 서울처럼 물러서진 않을 겁니다. 윤봄은 최희준을 만나 소송 준비를 시작하며 윤봄은 선재규로부터 들은 18년 전 화재가 난 날의 진실을 최희준에게 전달하고 그제야 최희준은 선재규가 왜 자신의 사물함 돈을 가져갔고 왜 자기 아버지 죽고 난 후 잡까지 사라졌는지를 이해하며 18년 묵은 오해를 완전히 씻어내게 됩니다. 이제 윤봄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법정에 출두하기로 결심합니다. 대문 앞에서 선재규는 법정에 가려고 나선 윤봄을 안아주며 격려를 합니다. 어쩌면 긴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옆에서 지켜주겠습니다. 힘내이소. 이 대사는 오늘 하루 봄이 겪어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을 응원하며 함께 지켜주겠다는 선재규의 마음입니다. 법정에서 최희준 변호사는 윤봄을 함정에 빠뜨린 피고 오아람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실을 밝혀 하나하나 무너뜨릴 예정입니다. 오아람의 아버지는 공갈 협박과 성추행 혐의로, 어머니는 모욕죄와 협박죄, 상해죄로 재판대에 올려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하며 사건은 정의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된 후 신수읍 학교 교정에서 만난 최세진과 선한결. 이번 기말고사에는 최세진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최세진은 선한결이 자신을 위해 일부러 성적을 낮춘 사실을 알고 따져 묻습니다. 나 너랑 정정당당하게 붙어서 이길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시험 문제 일부러 틀리지 마. 선한결은 당황한 듯 뒷머리를 극적이다 이내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 들켰네. 알았어. 그럼 다음 기말고사 때는 나도 진짜 안 봐준다. 너 후회하지 마라. 최세진은 콧방줄을 퀴며 당당하게 맞받습니다. 바라던 바야. 나 최세진이야. 네가 봐준 점수로 1등하는 거 그거 나한텐 진짜 모욕이거든. 그러니까 다음엔 제대로 해. 선한결은 최세진의 그런 자존심 강한 모습이 좋은 듯 씩 웃고는 최세진의 어깨를 툭 치며 앞서 나갑니다. 오케이 최세진, 매점 내기 콜. 이번에 지는 사람이 빵 쏘는 거다. 야, 너 거기 안 서! 최세진은 소리치며 선한결의 뒤를 쫓아 달려갑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을 비춥니다. 그리고 서해숙 쌤과 그녀의 말썽꾸러기 짱둥이 아들 김대한과 김민국이 학교 앞 분식집에 있습니다. 분식집 문이 열리며 정진혁 쌤이 들어옵니다. 여기 웬일인교? 뭐 먹을란교? 서해숙 쌤이 퉁명선 물음에 분식집이니까 떡볶이, 김밥, 라면 아닌교? 라고 정진혁 쌤이 대꾸합니다. 쌍둥이들은 뭔가 아리송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엄마의 순간적인 미소의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족 전원이 첫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짐을 벗어던진 선재규와 윤봄이 손을 잡고 해변에 나란히 걸어갑니다. 정말 긴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왔네요, 보미씨. 과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들이 완벽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다음 주 본방송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집사였습니다.